아물지 않은 배꼽. 이용희. 물렁하다. 농장에 가지고 갈 간식을 준비하다가 멜론을 꺼내어서 깐다. 꽤나 오래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아니, 멜론이 냉장고 안에 있었는지조차 아예 잊고 있었던 것 같다. 지난번에 왔던 딸이 두고 간 것이니 손가락을 꼽아 보아도 2어주가 충분히 지났다. 냉장고 한 구석에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던 멜론이 이제 칼이 세리를 받는다. 멜론 가지고 갈까? 응, 그렇게라도 먹어야지. 언제 먹으려고? 하는 남편도 꺼내놓은 멜론 한 통이 달갑지 않다는 표정이다. 냉장고 깊숙한 곳에서 수박 한 통도 맹숭맹숭 쉬고 있다. 우리 농장에서 따온 수박이다. 가장 큰 것은 딸이 서울로 올라갈 때 주워 보냈고 작은 것은 집에 남겨두었는데 그도 잊혀진 지 오래다. 둘만이 살아가기 때문에 과일을 먹어야 할 시간이 마땅하지 않다. 출출해지면 마당 한편에서 자라는 케일 몇 입 뚝 따다가 밭에서 수확해온 토마토와 갈아서 마신다. 원래 간식이라는 것을 먹지 않는 남편이고 보면 그나마도 충분한 간식이 되고는 한다. 그래서 무슨 먹거리든지 냉장고에 들어가 버리면 좀처럼 나올 줄을 모른다. 요즘은 손님도 드나들지 않고 모임도 없는 때이기에 더더욱 소모해야 할 일은 없다. 마음 한편에 물렁해진 멜론처럼 내 마음도 물컹해진다. 이런 건 누가 먹는다고 가져오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들어먹지를 않으니. 그러게 말이야. 지네 집에 있으면 셋이서 한 번에 후딱 해치울 것을 왜 들고 다니는지. 남편도 풀맨 소리로 거든다. 나는 먹지 않아 물렁해진 멜론 때문에 불어터진 마음인데 남편은 아이들이 이렇게 맛있는 것을 못 먹고 가져온 것이 영 안쓰러운 모양이다. 걔가 원래 그렇잖아. 어릴 때 학교에서 친구가 나누어준 고구마를 도시락에 남겨 가지고 올 때처럼. 아이의 옛날 일을 기억하며 한마디 거드는 가슴이 싸해진다. 엄마인 나의 직장 때문에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닌 딸이다. 그때만 해도 급식을 하지 않을 때다. 시골 아이들은 점심을 고구마로 싸우기도 하나 보다. 하교를 한 딸아이는 집으로 뛰어들어와 도시락을 꺼낸다. 누나보다 5살이나 아래인 남동생이 쪼르르 따라와 앉는다. 도시락 안에서 손가락 2마디쯤 되는 고구마 하나가 나온다. 분명 딸은 먹어보지도 않고 아끼며 싸가지고 온 것이 분명했다. 그렇게 동생 한 입 베어 물리고 나면 곁에 앉아서 한 입 베어 물고는 했다. 엄마도 먹어봐. 손가락 한마디도 안 되는 나머지 고구마를 내미는 아이의 손끝에 나는 작은 지구 한 덩이가 매달려 있는 듯이 가슴이 벅찼었다. 맛있는 것을 받아들고 집에 있는 엄마와 어린 동생을 생각하며 참았을 딸아이다. 이렇게도 제 식구를 살아가는지 눈물이 나오도록 가슴 안에 뜨거운 파도가 밀려오고는 했다. 그렇게 자란 딸도 지금은 자신이 귀하다고 여기거나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엄마에게 전해주려고 한다. 그뿐이 아니다. 집에 다니러 오면 엄마가 해주는 음식을 받아놓고는 장가를 간 동생이 생각나서 꼭 한마디 하고는 한다. 엄마, 이모도 이거 좋아하잖아. 내가 내일 가는 길에 가져다 줄까? 어릴 때부터의 그 따뜻한 마음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버려지지 못하는가 보다. 엊그제 택배로 게장이 배달되었다. 아빠 잡수시고 싶은 것 없으시대요? 했던 딸 아이기에 또 그 녀석이 보냈구나 했다.
아닌 게 아니라 엄마 아빠 여름에 입맛 잃지 말고 식사 잘 하시란다. 그런 걸 보내느라고 돈을 왜 쓰느냐고 군소리가 혀끝까지 나오는 것을 겨우 참으며 카톡으로 잘 먹을게 한마디 하고 말았다. 어떻게 생각하면 귀찮기도 한 딸의 정성이 아직 끊어지지 않은 탯줄이 남긴 배꼽의 상처인 양 아려운다. 나는 딸의 나이쯤에는 벌써 고아가 되었다. 막내이기도 하지만 장수하시지 못한 어머니와 아버지는 나에게 효도는커녕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해드릴 수 있는 시간도 주시지 않았다. 어머니 먼저 저 세상으로 가시고 나자 막내딸과 함께 사시겠다는 친정아버지를 몇 년 모시고 있을 때다. 아이들을 키우며 직장생활을 하던 나에게 아버지는 군 식구가 되셨다. 그때 나이만 먹었지 철이 들지 않은 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벼랑에서 헤매고 계실지 생각해 보지도 못했다. 이제 내가 그때의 아버지 나이쯤이 되었다. 그때의 아버지를 돌이켜보니 그 상황이 벼랑 끝이 아니라 휘몰아치는 폭풍의 한 가운데보다 더 아프고 시렸다는 것을 깨닫는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어 매일 비척거리셨을 것만 같다. 딸이 내게 주는 그 정성들을 받으며 자꾸 저 세상으로 가신 부모님이 생각나는 것은 무엇일까? 흐르는 물 같은 인생이다. 새로운 물결로 채우는 샘은 새록새록 터질 테고 흐르고 흐르는 물은 바다로 가고야 만다. 바다로 가는 그날 딸은 조금이라도 덜 안타까운 자신을 만들려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래, 내가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렴. 멜론을 깎아 농장으로 가는 물과 함께 아이스박스에 넣으며 하는 독백이다. 이렇게 해서라도 보내는 사람의 아픈 마음이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고 두 말도 하지 말자고 다짐하며 현관을 나선다. 딸과 손녀가 맛있게 먹을 토마토와 풋고추를 수확하러 나서는 발길이 가볍다. 영영 아물지 않을 배꼽이 살살 간지럽다.